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과반 득표를 달성하며 충청 지역을 석권했습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득표율 54.72%. 예상치보다 높은 지지율이어서 그 기대치에 맞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첫 지역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압승을 하며 1위에 올랐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경선이 치러졌는데요. 합산 득표율이 이재명 54.72, 이낙연 28.19, 정세균 7.05% 이런 순으로 전개가 됩니다. 사실 충청 투표 기간 내내 무려별로 논란 같은 게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승을 한 요인 이재명 캠프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죠. 우원식 선대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네.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그런가요? 54.72% 대 28.19, 거의 2배 차이여가지고 네네. 이 정도까지 차이를 예상하셨어요? 네, 먼저 과반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신 충청 지역 대의원 당원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는 과반 전후 성적을 예상을 했는데 충청의 대의원 당원들께서 예상보다 더 확실하게 지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과반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거나 아슬아슬하게 넘겠구나 그 정도 보신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4.72라는 압승을 거둔 요인 캠프 내에서는 뭘로 분석하고 계세요? 우선 이제 대의원 당원 동지들께서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과반 넘는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통령 선거는 우선은 본선 경쟁력이 믿을만하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대선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선거 아니겠어요? 예. 여전히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서는 가장 본선 경쟁력 있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결국 후보 경쟁력이 누가 더 뛰어나느냐 이 기준을 놓고 당원들이 분명하게 판단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능력이 입증된 후보라고 믿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능력. 첫 번째 본선 경쟁력, 두 번째 능력. 예, 이제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능력 경쟁의 장인데 이재명 후보는 민생과 개혁의 여러 영역에서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국민들에게 말이 아닌 성과로 입증된 사람 그리고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이런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평가해 주셨기 때문에 과반 승리를 얻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충남 결과가 나온 뒤에 이낙연 후보가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200만 선거인단 중에 7만 명 투표한 것뿐이다. 네네. 사실 그 말이 맞아요. 전체로 보자면 충청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들이 다 그렇게 충청에 힘을 쏟았던 중요하다 했던 의미는 뭘까요? 충청도가 우선은 첫 번째 순회 경선인 만큼 이 첫 번째 순회 경선에서의 결과가 전체 기세 분위기 그런 걸 가르는 선거거든요. 기세 분위기 그런 점에서 첫 번째 순회 경선이 중요했고요. 전에는 제주도부터 시작했을 때 제주도의 모든 후보들이 다 가서 또 노력하고 제주도 결과를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번은 그게 충청이었던 거죠. 그래요. 또 두 번째는 충청은 어느 한쪽에 쏠려 있지 않고 매 선거 때마다 전체 선거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곳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충청도가 중요했다고 보고요. 우원식 의원님. 네. 선거를 한두 번 치러보신 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럼 우원식 의원님 워낙 촉이 좋은 분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쭙습니다만 결선 투표 없이 본선으로 갈 가능성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솔직히. 저는 이제 가능성이 밝게 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능성에 기대서 그냥 즐거워만 할 일은 아니고. 그건 물론이고 거기에 이제 기댄다는 말씀은 아니고 가능성은 결선 없이 본선으로 갈 가능성은
밝게 본다. 충청을 네. 보면 안다. 이번 표 보면 그렇게 좀 예측하세요? 하여튼 지금부터 저희는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예. 국민의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있잖아요. 예. 여기에 더 꼼꼼하게 잘 챙기는 걸 통해서 저희 후보도 캠프도 여기 온 힘을 다해서 예.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충청에서 얻은 기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근데 호남이 변수가 될 거라는 그 얘기가 이낙연 캠프 측에서 많이 나옵니다. 호남은 일단 선거인단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많은데 이낙연 지사는 그쪽에 지사를 지낸 분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대역전극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낙연 캠프에서 하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네. 이낙연 캠프도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권리당원이 80만입니다. 예. 그리고 선거인단이 200만이거든요. 이미 이제 권리당원들은 이게 조직력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선거인단이 200만이 넘으면 예. 그건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미 우리 당원 지지자 국민들 마음속에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불공정, 불평등을 극복하고 또 지역 간 불균형 이런 문제를 바꿀 사람이 적임자다. 대한민국을 바꿀 적임자다. 이렇게 선택해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그런 사회적 약자, 불공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였던 구체적인 성과 그리고 지역 간 불균형, 그러니까 경기도 남북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내면서 네. 대한민국을 바꿀 비전을 잘 설명해 내면 결국 전라도 예. 우리 당원 지지자들도 역시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조직력 말씀이거든요. 조직력. 이제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직은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서 훨씬 앞서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요. 다른 데서도. 네, 다른 데도 이제 아무래도 이낙연 후보께서는 당 대표도 하시고 또 총리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해서 당내 조직력은 누구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정세균 후보께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권리당원이 80만이고 네. 또 선거인단이 200만 이렇게 되면 국민 여론을 그대로 수렴하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주목해달라 그런 말씀. 그나저나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을 주목해달라. 그나저나 경선 끝나고 이분들이 원팀이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이미 지지자들 사이에 굉장히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감정적으로 많이 상해 있어서 이낙연 후보를 뽑는 분들이 이재명 후보를 나중에 뽑을 수 있겠는가. 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이 이낙연 후보를 뽑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그냥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여론조사로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은 이 문재인 정부가 잘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제대로 평가받고 그것을 잘 계승하고 또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을 좀 더 해나가고 이것을 가장 바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뿐 아니라 다른 모든 후보들의 캠프가 또 후보들께서 본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선거 전략을 원팀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또 손해를 보더라도 정책 중심 선거 기조를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네거티브 공방이 원팀 기조를 깨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고요. 또 당원과 지지자들 사이에 가장 큰 걱정 이것이 이런 네거티브가 서로 상처 주고 단결하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본선 경쟁력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1차 투표에서 과반 투표로 이런 상처를 최소화시키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원 지지자들도 거기에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선대위원장 맡은 이유가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도 있습니다만 경선 승리 후에 캠프별로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제가 할 역할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또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 원팀입니다 호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스처 같은 것들이 액션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누군가가 된 후에 이렇게 하자라는? 네, 하여튼 용광로 선대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점에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고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시간이 한 1, 2분 정도 남았는데 국민의힘 관련된 질문 좀 드릴게요. 윤석열 네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에 대리 고발을 사주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지난주부터 불거지고 있는데 뭐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김웅 당시 후보의 텔레그램 방 한 장면이 캡처돼서 지금 나와 있네요. 확인하시면 방 폭파라고 보낸 사람이 쓴 글인 거죠. 이게 하나 지금 캡처된 채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제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그게 사실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정치 공작이고 국가의 검찰권은 사실상 사유에서 자행된 국기문란 사건이죠. 그 윤 총장이 전에 그 수사권 갖고 보복을 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본인에게 물어야 할 판 아니겠습니까? 이 언론 보도대로라면 작년에 4월 총선을 앞두고 그 총장 오른팔이라는 대검 수사정보관이 자신의 동기 검사인 야당 총선 출마자한테 고발장 써주고 또 그래서 반대 인사 여러 명에 대한 고발 사주했다는 건데 더더군다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수사부서를 지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던데. 지금은 뭐 의혹입니다만 사실이라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이거는 정교하게 기획된 공작 행위죠.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엄정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되고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 수사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검찰뿐 아니라 공수처가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될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윤석열 총장이 지시해서 자신 가족들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검찰 사유화 의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검찰 불신이 더욱 가중될 텐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그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입장을 들었고요. 지금 뉴스버스가 보도한 조금 전에 발표한 후속 보도는 김웅 후보가 그 국민의힘 선대위에 보낸 SNS 캡처가 공개가 된 것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 보면은 방폭파하라는 그 취지의 글은 김웅 당시 후보가 쓴 것으로 선대위에 보내면서 쓴 것으로 이렇게 보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우원식 선대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민주당 이재명 캠프 우원식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